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창조과학 강의를 맡게 된 김종민 간사입니다. 저는 현재 페트라 비전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섬기고 있고 또 페트라 비전 스쿨에서 또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놀랍게도 저의 전공은 과학 교육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을 되게 좋아해서 다큐멘터리도 엄청 많이 보고요. 그리고 강의도 엄청 많이 듣고 책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과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구가 46억 년이 됐다. 요거를 완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바로 제가 배웠던 과학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대안학교 이제 커리큘럼을 좀 생각을 하면서 창조과학을 접하게 됐고, 창조과학을 제가 3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3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다 깨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저희 과학교육과 선배님들이 보시면 저한테 아마 돌을 던지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과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아의 홍수는 사실입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는 정말 사실입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 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석까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6일 동안 창조된 처음 세계, 쇠로 딱 만들어진 그 세계를 처음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고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처음 시선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맞춰보시겠어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점. 제가 동물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거의 다 뭘 보여드렸죠? 땅이에요, 땅. 대부분 지금 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땅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증거 있냐고요?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뒤에 설명드릴 모든 내용들이 다 홍수의 증거입니다.
자, 먼저 노아의 홍수가 실제 사건이라면 이거에 대한 기록이 있겠죠. 네, 이 기록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네, 대안학교 겨울방학 때 들으셨던 분들 다 아시죠? 어린이들 첫째 날 뭐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빛, 또 뭐 있죠? 바다, 물, 시간. 오, 기억을 잘하고 있네요. 네, 땅과 하늘, 천지와 네, 빛입니다. 자,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하늘과 네, 맞아요.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전에 물이 땅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가 이제 궁창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하늘이 됩니다. 자, 셋째 날은 뭐 만드셨죠? 그림에 다 힌트가 있죠. 네, 식물인데 그 전에 물이 먼저 땅에서 물러갑니다. 그 다음 그 드러난 무채 식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넷째 날은 광명체 만드셨습니다. 네, 해와 달 모든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마지막으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마지막 사람, 네, 사람 만드셨습니다. 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나도 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창조 세계는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홍수 이전의 세계를 우리는 잃어버린 세계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네, 노아의 홍수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녀를 계속 낳고 나오면서 인류가 번성합니다. 하지만 원죄의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그 사람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기까지, 네, 한탄하시기까지 네, 바뀌게 되는데 이 심판은 바로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물에 대한 심판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 노아 홍수는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아 홍수는 다른 홍수와 달리 성경에서 맞불이라는 말로 따로 사용합니다. 유일하게 노아 홍수만 맞불이라고 네,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를 걸쳐서 일어난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공룡이 막 떠다니고 막 보이시죠?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아주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아주 날짜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일주일 뒤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이 터지면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간 지구가 물에 잠깁니다. 그 다음에 7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이제 아라랏산 위에 방주가 도달합니다. 그 뒤에 물이 150일 동안 또 줄어드는데 10월 1일 날은 산봉우리가 처음으로 목격이 됩니다. 산봉우리가 처음 드러나고 11월 10일에 세례를 날려보냅니다. 이제 그 다음 한 해가 지나서 1월 1일 네, 신정 네, 이때 물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 노아는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2개월을 기다립니다. 땅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 601년 되는 해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날짜까지 모든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네, 8명은 노아랑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총 8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노아 홍수를 들었을 때 비가 그냥 엄청 많이 와서 물에 잠겨서 다 빠져 죽은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창조과학을 배우고 접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뒤에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으로 아주 고증을 걸쳐서 잘 설명한 게 있거든요. 좀 충격 받으실 수 있지만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난 아니죠. 네. 비만 온 게 아니고요. 네,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갈라지고 다 쪼개져서요. 거기서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화산과 마그마가 막 터지고요. 그 물이 삽시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구를 삼켜버립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영상 보시니까 약간 와닿으시나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노아홍수는 성경 외에도요 수많은 설화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게 다 노아홍수에 대한 이제 전설,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네, 200여 개의 부족 가운데 270개가 넘는 네,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네, 짝짝 다 네, 한 번 더. 네, 잘 안 되네 이게. 홍수 전설 중에서 여기 나온 게 다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거랑 100% 일치하는 게 무려 9%, 얼마 안 돼 보이지만 20개가 넘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이야기가 한 지방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서 기록된 거랑 똑같이 노아 홍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8명이 살아남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 정말 네, 놀랍죠. 자, 그러면 정확히 8명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기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자, 이집트에서는 8명의 신들의 무리라는 네, 오그도아드라는 게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노아입니다. 네, 이집트 말로 노아라고 합니다. 이 노아가 이 배를 떠받들고 있죠. 그리고 7명의 사람과 같이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에 했던 8명의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 설화가 전 너무 놀라웠는데요. 이 설화를 보시면 노아 홍수에 살아남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똑같습니다. 노아, 샤르마는 셈, 차르마는 함, 프라자파티는 이제 야벳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과 그리고 아내들까지 8명이 정확하게 살아남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는데 자, 상형 문자죠. 한자가. 네, 이 배 선자를 보시면요. 옆에 저 왼쪽에 있는 게 배 주자입니다. 배 주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8, 8. 이 밑에가 입 구자. 8명의 입이라는 것은 8명이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8명의 사람이 탔던 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 선자는 한자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놀랍죠. 자, 또한 산에서 바다 생물이 발견됩니다. 화석이. 네, 산에 바다 생물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그건 무슨 뜻이냐? 산 위에까지 물을 덮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 네, 우리 지구를 덮고 있는 땅의 거의 대부분은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퇴적층은 뭐냐면 무언가가 흙이 쌓여가지고 된 것인데요. 퇴적층은 보통 대부분 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 전체가 물에 의한 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죠? 노아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도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홍수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자, 베드로가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까지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지형이 뭔지 아시나요? 지명이가 손 들었어요. 네. 지층이요? 네, 정답입니다. 네,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네, 그랜드 캐니언인데 거대한 협곡이라는 뜻이죠. 네, 계곡이 있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우리나라만 합니다. 한반도만한 계곡이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기만큼 이 똑같은 지형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지형을 보시면요, 깎여가지고 이 단면이 다 보이죠.
이 단면에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뭔가 차곡차곡차곡 쌓인 층이 보이죠? 네, 이걸 뭐라 하냐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수평층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수평층. 수평층.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이 수평층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전 세계에서. 자,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테이블산입니다. 수평층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남아프리카. 자, 러시아입니다. 네, 제가 말씀 먼저 드리니까 다 보이시죠? 네, 다음 모로코 사막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 다음 2등 협곡이 있어요. 브라이스 캐년입니다. 자, 그 다음 오만의 오디샤브입니다. 자, 이게 다 다른 곳이에요. 자, 요르단의 와디럼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확실하게. 네, 지층이 차고차고 쌓인 게 보이시죠? 그 다음 캐나다의 엘버타입니다. 네, 다음 네, 튀르키예. 어떻게 이게 차고차고 쌓였을까요? 되게 신기하죠? 자, 다음 중국의 단샤산. 단샤산. 네, 네, 멋있죠? 자, 필리핀 빼놓을 수 없죠. 필리핀에도 네, 이런 지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차고차고 쌓였다가 깎여서 만들어진 이런 지형들이 보이죠. 이게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돼.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스위스. 스위스에도 네, 그 수평층이 있는데요. 네, 저랑 이제 주윤 강사 스위스를 갔는데 그 융프러라고 네, 유럽의 지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네, 거기에 이제 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저는 고산병 걸려서 좀 뻗어 있었고요. 주영 간사가 촬영했는데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것도 거대한 수평층입니다. 네, 이게 갈 때마다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 끝이 아니고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갈아탑니다. 이게 산악열차인데 이게 기차가 위로 올라가요. 네,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발 3,000m 넘는 데까지 기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고생해서 찍은 사진을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눈이 닫히니까 좀 더 잘 보이죠? 네, 수평층 네,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산 곳곳에 이렇게 수평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네,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퀴즈를 낼 건데요. 아주 쉬운 퀴즈예요. 초등학교 4학년 문제입니다. 과학 문제고요. 자, 그림은 투명한 플라스틱 원통에 물을 넣은 뒤에 자갈물에 진흙을 차례대로 넣었다. 자, 이게 실제라면 가장 먼저 쌓인 곳은 어디일까요? 자, 1번 손 들어볼까요? 1번. 자, 1번이다. 있어, 1번이. 네, 1번. 자, 2번. 하온이 2번. 좋아요. 네, 멋있습니다. 자, 3번. 3번. 자, 만약 4번. 네. 이거 아무것도 안 드시면. 네, 5번이 있나요? 네, 답은 우리가 4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인데요. 과연 맞을지. 저는 이 문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는지. 네, 뒤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야 되는데 넘어갔네요.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놓은 두 단어가 있는데 큰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먼저 하늘의 창문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창문을 아시려면 둘째 날을 봐야 됩니다. 둘째 날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지금은 없습니다.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네, 땅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었는데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다라고 추측합니다. 자, 이게 이제 궁창입니다. 위아래 물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인데요. 이 기품의 샘은 물이 있는 샘을 말하죠. 샘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터져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땅속 깊은 곳에 물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근데 사실 우리 땅 밑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과학자들은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지진파를 몇 개나 분석을 했냐면 60만 개의 데이터를 검색을 했대요. 그래서 지구 안에 물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발견이 아니고 완전 대서특필됩니다. 네이처지, 또 뭐 사이언스 저널 이런 메인 과학 논문에 다 실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거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깊은 곳에 물이 있다는 거죠. 자, 지구 속에 바다가 있다. 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바닷물이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바닷물이 일부가 땅 밑으로 들어갔다가 반대편에서 또 물이 나온대요. 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물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교과서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요. 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청정감남석. 네, 이걸 게임하면 좋겠죠. 청정감남석. 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발견됐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다이아몬드인데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 멘틀 전이들에서 바닷 밑에 400km 넘는 데서 발견됩니다. 아주 고온과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이 땅 깊은 곳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 다이아몬드가 브라질 어디인가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초로 발견된 사람을 통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땅 밑에 있는 물의 양이 무려 바다의 20배에서 30배가 넘는 물이 땅 밑에 있습니다. 이 물이 기품의 샘이 터질 때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까 말씀에 나온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다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공부했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대륙이동설 판구조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잘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기품의 샘이 갈라지는 것은 지구 전체적으로 재생이 안 되네. 한번 위에서 재생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지구 전체적으로 땅이 갈라지는 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영상 잠깐 보실게요. 자, 이렇게 지구가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하고 갈라진 사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최초로 대륙이 하나였다가 갈라져서 이동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합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하나의 대륙이 쪼개져서 지금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처음 제시합니다. 이거의 근거가 5가지 근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증거는 땅이 왠지 퍼즐 조각 맞춘 것처럼 따따따따 맞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주장했고요. 두 번째로 땅에 있는 그런 암석이나 그런 거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대륙 간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산맥이 마치 하나였다가 떨어진 것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산맥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다 베게너께서 직접 탐구를 한 거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빙하가 하나였던 흔적이 있습니다. 빙하가 하나였다가 쪼개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석인데요. 화석이 또 보니까 이 같은 이 색깔에 있는 곳에 같은 생물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거를 말을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다 이 이론을 엄청 무시했어요. 그래서 베게너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됩니다.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1960년대에 이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나오면서 지구과학계에 완전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동안 설명 못했던 거를 다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대륙 이동설이 사실이다라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판이 지구가 이제 12개 정도의 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1년에 10cm밖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이런 문제가 아까 봤던 하나의 대륙이 지금으로 오려면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아까 말했던 뭐 몇 억 년씩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창조론이랑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움 가드너라는 박사님이 나섰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었는데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완전 과학 전문가들을 딱 모아가지고 팀을 딱 꾸려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1년에 10cm가 아니고 당시 홍수 때는 1초에 몇 미터씩 전진했다는 겁니다. 요거를 제시를 합니다. 이런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팀을 딱 이뤄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딱 터지고 나서 10일 간격으로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변화했다가 나오고 제 마지막에 영상 보여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보이십니까? 대륙이 하나로 갈라지는 모습이 이게 홍수가 터지고 140일 동안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모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들으시죠?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온 이제 지구의 최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근데 혹시 판게아는 들어보셨죠? 판게아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앞에 있는 로디니아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최초의 대륙은 바로 로디니아입니다.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노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살았던 땅, 홍수 이전에 살았던 땅, 바로 이곳이 제가 찾고 싶은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잃어버린 세계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가볼 수 없고 홍수로 망가진 이 시대가 바로 로디니아입니다. 자, 판은 어떻게 이동하냐? 제가 이거는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구를 반으로 자른 거예요. 반으로 잘랐는데 이걸 비유를 달걀로 비유한 달걀은 껍데기가 있고 흰자 노른자가 있죠. 자, 노른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 핵입니다. 핵. 여기가 엄청 뜨거워요.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속이 녹아서 움직여요. 이 안에서. 그래서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지구에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안쪽에 핵이 뜨거워서 이 금속이 녹아서 막 움직이는 그 힘으로 지구가 돌아가요. 이 위에 바로 멘틀이라고 하는데 멘틀이 저는 한글인 줄 알았는데 영어로 멘틀. 멘틀이에요, 멘틀. 그래서 밑에는 엄청 뜨거워서 거의 흙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녹은 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식으면 내려갑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이거를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너무 얇지만 완전 판처럼 얇은데 이게 얘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런 원리로 판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판이랑 판이 벌어지는 곳. 벌어지는 곳에는 땅이 계속 새롭게 생겨나요. 용암이 나오고 물에 의해서 식으면서 땅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은 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판 한가운데서 화산이만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영어로 핫스팟이라고 그래요. 핫스팟.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하면 잘 되겠죠. 핫스팟 잘 터져가지고. 핫스팟. 이 핫스팟에서 용암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 용암이 조금 나와서 굳으면 섬이 됩니다. 그 다음 판이 살짝 이동해서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또 화산 뿅 나오면은 섬 생기고 이렇게 섬이 줄줄이 생깁니다. 줄줄이. 그렇게 만들어진 섬이 바로 이 섬인데 혹시 이 섬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 이 섬의 이름은 힌트. 제주도요? 제주도 아닙니다. 어딜까요?
지명아 어디? 네,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네, 하와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하와이 섬을 잘 보면은 놀라운 게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바다를 내려가 보니까 안쪽에 이런 잠겨 있는 섬들이 점점점점 있어요. 네.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핫스팟이 여기서 계속 터집니다. 여기는 섬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판이 이동하면 저기로 갑니다. 또 만들고 이동하고 만들고 이동하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줄줄이 섬이 생긴 거예요. 뭘 알 수 있죠? 판이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이 섬은 우리나라에 있는 섬. 독도 맞아요. 자, 근데 독도가 이게 다일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독도 바닥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는 독도는 진짜 요만큼, 위에 요만큼이고요. 이 밑에가 다 화산체입니다. 화산체.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고 깊이가 2,000m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도 다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바다와 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바다 땅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깊은 마리아나 해구 아세요? 마리아나 해구. 들어봤죠? 마리아나 해구. 들어봤죠? 네. 우리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대륙이 판이랑 판이 만나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 힘에 의해서 땅이 솟아오르겠죠. 밀려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네, 안데스 산맥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즈카 판이고요. 얘가 이제 남아메리카 판입니다. 두 판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라인을 따라서 산이 만들어집니다. 네, 조금 더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좀 더 잘 보여요. 자, 진한 부분이 다 산입니다. 네, 이 산이 얼마나 높냐면 안데스 산맥이 해발 4,000m거든요.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은 너무 높아서 이제 만년설이 이렇게 껴 있고요. 그리고 페루로 가면은 페루 쪽에는 이렇게 무지개산이라 그래서 여기도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런 산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영상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게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판이나 판이 만나서 산이 쫙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이 만들어지고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자, 조금 이해가 되셨죠? 산이 만들어지는 원리.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산 위에서 바다 생물이 발견된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처럼 판이나 판이 만나서 땅이 올라가면서 바다에 있던 동물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그대로. 그래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아까 그 판이랑 판이 만나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땅이 생겨나요. 네, 이거를 습곡이랍니다. 습곡. 네, 영어로 fold, 접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로 오랜 시간 안에 못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실험해 본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찰흙이에요, 찰흙. 찰흙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습곡은 양옆에서 이렇게 찌부하는 누르는 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19시간 동안 굳혀가지고 눌러봤더니 쪼개집니다. 휘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굳는 시간 다르게 하면은 얘네가 나란히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 뜻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휘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습곡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 지층의 층들이 동시에 만들어져서 굳어지기 전에 힘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뜻이 되겠죠. 지금
일어나는 이 땅이 양옆에서 눌리는 힘으로 이 습곡은 안 만들어지고요. 도중에 끊어진 단층만 발견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쫙 정리된 영상인데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동안 배웠던 게 이해가 한번 되시나요? 네. 자,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네, 말씀하셨던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쓰나미예요. 쓰나미. 쓰나미는 뉴스로 많이 봐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 쓰나미 중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것 중에서 조금 강력했던 쓰나미 몇 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보면은 판의 경계 있죠. 거기랑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서 다 지진이 다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네, 제일 네, 80%가 집중된 곳이 바로 이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불의 고리. 여기에 일본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허구한 날 지진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 2011년에 있었던 지진인데 이때 지금 파란색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거의 지구 반을 덮을 정도로 전진하죠. 네, 속도가 시속 800km입니다.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거의 비행기 속도예요. 그리고 파도 높이가 15m, 아파트 한 7, 8층 높이의 파도가 쭉 유지되면서 네, 이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칠레 지진인데 이거는 1960년대입니다. 네, 진도 9.5에 속도가 좀 더 빠르죠. 840km 시속. 그리고 파도 높이는 일본에 갈 때까지 10m 정도를 유지하면서 쭉 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대지진인데 영상 딱 보시면은 와, 이거 엄청나다라는 걸 조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영상을 준비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소리 없이 보겠습니다. 네. 네, 섬이 밀립니다. 섬이 움직였어요. 자, 엄청나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얼마나 지진이 어마어마했을까요? 네. 이것도 다 예상치가 있는데 먼저 역사적으로 제일 크다고 추정이 되고요. 지진이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나미의 속도는 약 1000km. 제트기 속도 정도 되겠죠? 네, 제트기가 슉 날아가는 거 혹시 여기 비행장 많으니까 하늘에 가끔 보이잖아요. 그 속도로 파도가 덮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하루 만에 전 지구가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 뜻은 방주에 있지 않은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지진입니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토양 액화라는 현상인데 땅이 마치 액체처럼 네, 행동하는 현상이에요. 네, 아까 보여드린 그 인도 지진 보시면은 자, 이 땅이 액체처럼 돼가지고 싹 쓸려가는 거 보이시죠? 네, 노아의 홍수 때는 이게 전체 지구에 걸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땅이 다 녹아내려서
네, 파도에 쓸려서 네,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저탁류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물 밑으로 이렇게 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걸 말해요. 네. 자, 제가 실험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실험을 보시면 두 개의 다른 입자를 가진 흙을 넣었어요. 섞었어요. 요거를 땅에 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굵은 애가 먼저 떨어진다. 자,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굵은 게 먼저 떨어질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조그맣고 알갱이가 조그만 게 먼저 떨어질 것이다. 오, 훨씬 많네요. 자, 그러면 진짜 실험 영상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모래가 떨어지고 있죠. 자, 보이십니까? 둘 다 아니죠. 네, 모래가 층을 이루면서 쌓입니다. 알아서. 네, 알아서 쌓입니다. 이거 우리 대학교 친구들은 실험해봤죠. 만들어서 해봤죠. 진짜 신기해요. 자, 요거는 이제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노아의 홍수 때를 재현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물을 땅 위로 흘러보냈습니다. They deposited, causing superposed laminae to form in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자, A reduction in current caused mainly larger particles to deposit on the previous 자, 보이세요? laminae. 땅이 어떻게 쌓이고 있습니까? 오, 옆으로 쌓이죠. 네,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땅이 쌓이고 있죠. 네, 쭉 하고. 자, 한 번 더, 이번에 조금 더 자세히 크게 보여주실 거예요. 자, 보이세요? 생각보다 엄청 빠른 속도죠. 네, 이게 수백만 년 걸려서 쌓인 게 아니에요. 땅이 엄청 빠른 속도로 쌓입니다. 자, 이게 무슨 원리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자가 굵은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이 둘은 굴러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큰 입자는 크게 굴러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 얇은 입자는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가서 앞에 미리 쌓여 있어요. 네, 이런 원리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층을 이루면서 쌓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아래층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네, 위로 올라갈수록 최근에 쌓인 게 아니고, 자,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만약에 왼쪽에서 일로 흐른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쌓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초등학교 문제 틀렸죠? 거기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잖아요. 네, 잘못되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으로 우리는 방향으로 쌓입니다. 노아 홍수 때 나왔던 그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수평층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자,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거를 분급이라 그러는데, 나눠지는 거 말하는데, 만약에 아래서부터 수백만 년 동안 쌓였다면 말이 안 되죠. 모래만 수백만 년 쌓이다가 갑자기 석회로 바뀌어요. 또 석회가 수십만 년 쌓인 다음에 또 바뀌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설명드린 게 더 설득력이 있죠. 자, 참고로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두꺼운 층들은 다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층들이 다 저탁류로 쌓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석입니다. 화석. 자, 화석, 혹시 이 화석이 무슨 화석인지 아시는 분? 중고등학생 알지 않을까? 자, 율제 몰라요? 율제가 답했어요. 삼엽충. 네, 맞아요. 삼엽충 화석인데, 자, 그렇다면 문제. 이 화석은 몇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네, 몇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배운 대로 대답해봐. 배운 대로. 자, 현우야,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억 년 전. 오, 비슷했어요. 맞추면은 뭘 줘야겠다. 맞추면 베스트에서 빵 사줄게요.
소망이 3억 년 전 거의 다 왔는데 이게 그 사이에요. 1억 윤민이 2억 년 업이야 업. 율제 2억 3천년 업이야 업. 2억 6천 다운. 다 왔다. 저기 태현 형제. 와 정답입니다. 야. 근데 좋아하시진 않아도 돼요. 사실은 아니니까. 네, 우리가 배운 것만 2억 5천 년이지 이게 실제는 아닙니다. 자, 밝혀지기로는 이제 2억 5천 년 전에 뭐 페름기에 발견됐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땅이 순식간에 쌓이는 거. 화석도 오래 걸려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식물의 몸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발굴을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화석은 무슨 화석일까요? 암모나이트 너무 유명해서 잘 알죠. 암모나이트 화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무슨 화석일까요?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화석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예, 투국에 야 지건아 대단하다. 이거 중국에서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이거 네 쪄서 먹고 막 그래요. 자, 요거는 네 상어 화석이에요. 이빨 보이죠? 이빨. 자, 요거는 네 잠자리인데요. 이 잠자리가 놀라운 게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날개 끝에서 끝까지가 90cm예요. 90cm. 네, 그래서 메가네우라라고 불리는 화석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싫어하는 바퀴벌레도 화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화석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어요. 네.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고기 화석을 보는데 어때요? 비늘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죠. 네. 요게 오랜 세월 걸려서 이렇게 되면은 온전히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자, 나방의 날개가 이거 뼈도 아니에요. 뼈도 아닌데 그대로 남아있죠. 자, 나뭇잎도 하나도 손상 안 되고 이렇게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네. 방금 답이 나왔는데. 네, 요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해파리예요. 해파리가 뼈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화석이 됐어요. 네, 해파리도 화석이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물고기 떼예요. 물고기가 떼로 이동하다 화석이 됐는데 이게 오랜 시간 걸려서 되려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거 뭔가 갑자기 화석된 거 같죠. 갑자기 무언가에 의해서. 네, 물고기가 화석이 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물고기는 화석이 되려면 죽어서 그대로 땅에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 계속 묻혀가지고 압력을 쫙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자, 물고기 죽었어요. 벌써 야미야미 뜯어 먹습니다. 나. 이렇게 돼요. 바닥까지 못 내려가요. 바닥에 내려가도 땅에도 물고기들이 있죠. 그래서 물고기가 이렇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만들어지려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갑자기 물고기가 이렇게 묻혀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금 설명해드린 저탕류, 거기에 매몰돼야만 화석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한 유튜버가 실험을 한 거예요. 1년 만에 화석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자, 이 물고기를 이제 석고에다 담가서 이거 부어줍니다. 그리고 20톤 나오죠.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서 놓고 1년 뒤 꺼냈어요. 1년 뒤에 꺼냅니다. 자, 이거를 쪼개보면은 안에서 화석이 만들어져요.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네, 화석이 그러니까 몇 천만 년 걸려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삼엽충 2억 5천만 년 전 아니고요. 네, 아주 빠른 시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자, 물고기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잠 못다가 죽었죠. 이 생생하게 현장에 담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자, 이거 식물인데 잎이 온전히 남아있는. 네, 그리고 이거는 새우인데 털 하나까지 다 살아있어요. 네, 갑자기 묻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은 이게 이티오사우루스래요. 바다 공룡인데
뱃속에 뭐가 있어요? 새끼가 있어요. 새끼를 임신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새끼를 낳는 장면도 있어요. 새끼를 낳다가 묻힌 거예요. 네, 이게 오랜 세월로 가능합니까? 볼수록 아니죠. 자, 요거는 공룡이 포유를 잡아먹다가 화석이 된 거예요. 이거 중국에서 발견된 겁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화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화석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갑작스럽게 묻히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자세인데 이 자세가 후궁반장이라고 해서 물에 갑자기 확 빠지면은 이렇게 몸이 젖혀져요. 그래서 이 화석은 대부분 다 물속에 급하게 잠겨가지고 만들어진 화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소세라스라는 조개예요. 조개, 앵무 조개인데 조개 모양 방향을 보니까 다 일정한 방향을 딱 향하고 있죠. 네, 이게 뭘 뜻할까요? 요 방향으로 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렀다는 거예요. 이 조개가 엄청 빨판이 달라붙은 게 너무 세기 때문에 웬만한 힘 가지고는 방향이 안 바뀌어요. 네, 그 뜻은 거대한 저탕류가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을 보면 우리가 뭐 공룡 화석 보고 동물 화석 많이 보긴 하지만 그건 진짜 일부예요. 흔하게 발견되는 건 다 조개류 아니면 바다 생물들, 해초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가 보는 공룡이나 이런 거 다 합쳐서 0.25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자, 바다 밑에는 바로 땅이 무너져 내렸죠. 바로 다 묻혔겠죠. 하지만 땅 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바다 생물은 쓰나미를 맞진 않아요. 그냥 땅에 무너진 그 흙을 봤죠. 근데 땅에 사는 생물은 이 쓰나미를 그대로 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먼저 화석을 보여드릴게요. 자, 공룡 발자국인데 이 발자국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 종류의 공룡이요, 유식공룡, 초식공룡 막 섞여가지고 한 방향으로 도망가는 듯하게 모양이 나 있어요. 근데 초식공룡이 도망가면 이해가 되는데 육식공룡도 같이 도망을 가거든요. 네, 이게 중국에 되게 화석이 많아요. 자, 이걸 재현을 해보면은 제가 AI에 부탁해서 이미지 몇 개 만들었는데 이게 사이좋게 육식공룡, 초식공룡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이런 홍수에 쫓기는 듯한 모양이겠죠. 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노아의 홍수랑 비슷한 규모의 그 쓰나미, 그거를 지금 맞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쓰나미가 지나간 다음에 생명체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하면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땅을 이렇게 쓸고 지나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땅에 사는 생물도 어떻게 될까요? 화석으로 저렇게 아까 그 물고기처럼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화석이 발견이 안 됩니다. 발견해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쓰나미가 왔다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 다 물에 쓸려서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돌들이랑 이런 거에 부딪힙니다. 계속. 그러면서 몸이 다 사방이 다 분리되고 그렇게 돼요. 이게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모습입니다. 여기는 건물들이 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이거는 일본입니다. 배가 육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미국인데요. 이게 쓰나미가 오기 전인데 후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튼튼한 건물도 이렇게 다 부서지는데, 건물보다 우리 약하잖아요. 동물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공룡 화석인데요. 어디서 발견됐냐면 해양에서 발견돼요. 바다에서. 공룡이 이제 쓰나미에 쓸려가지고 몸이 다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런 데서 이제 다리 뼈만 바다에 쭉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유식공룡 화석이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물에 먼저 쓸려간 생물들은 다 분리되고 쪼개져서 네, 묻히게 되는데, 이게 신기한 게 이 화석들이 물을 타고 흘러다니다가 한 곳에 모입니다. 네, 그거를 화석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 네, 이렇게 바다 생물, 육지 생물들, 조개들도 보이죠? 이게 한 곳에 막 섞여가지고 뭔지도 모르는데 조각들이 한 곳에 막 모여가지고 발견됩니다. 이게 세계 곳곳에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인도, 영국, 이거 말고도 프랑스 여러 나라에서 화석 무덤이 발견됩니다. 네. 자,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엄청나죠? 이게 심판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화석은 발견된 양만 해도 70조 톤이에요. 톤. 네. 사람이 홍수전에 몇 명 살았는지 아세요? 홍수전에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거의 천사를 살죠. 근데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볼 때 최소한 잡아도 지금 인구랑 비슷합니다. 지금 인구랑 비슷해요. 그 인구가 8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근데 생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수많은 생물이 한 번에 다 죽어서 화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석유, 석탄,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다 심판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근데 물이 물러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물러갔을까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이 바람도 전 되게 신기했어요. 자, 홍수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이 다 터지면서 화산이 계속 나오죠. 용암이 계속 나와요. 계속 150일 동안.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뜨거워져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홍수가 끝났을 당시 물 온도가 약 30도 정도 됐을 거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온이 약 4도 정도, 4에서 5도 정도 되거든요. 차갑잖아요. 근데 이때는 바닷물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네. 그럼 뭐가 많이 일어나죠? 증발이 계속 일어나, 물이 계속 증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태풍이 생기는 원리랑 똑같거든요. 네, 태풍 또한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물이 따뜻하면 태풍이 생깁니다. 이 바람이 지구에 땅에 있던 물을 물러가게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끝이 아니고 제일 큰 건 이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해구 아시죠? 네, 땅이 높아지고 낮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만약에 산 위에까지 잠겼으면은 에베레스트 산도 잠겼겠네요 라고 했어요. 이게 맞을까요? 그 당시에 에베레스트는 없습니다. 지금에 보이는 이 산들은 그때는 없어요. 네, 그래서 잠긴 이후에 땅이 솟아오르면서 그런 산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닥으로는 깊은 해구가 생기고 위로는 높은 산들이 생기면서 그 높낮이 차이로 물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물러가는 것도요 엄청난 일이에요. 마리아나 해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데 물이 물러가게 되면서 산이 깎이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이 그냥 줄어든 게 아니고요. 물이 내려가면서 땅을 다 깎으면서 내려갑니다. 다 깎으면서 내려. 산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랜드 캐니언인데 이게 다 어떻게 깎였을까요? 처음에는 차고차고 다 쌓여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물러가면서 요만큼 다 깎으면서 간 거예요. 이걸 다 깎아내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흐르는 강에 비해서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물이 길을 낸 게 아니고요. 길이 만들어진 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런 지형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에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니까 물이 물러가면서 땅이 드러나죠. 그거를 묘사한 구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홍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죠. 자, 이제 총정리입니다. 자,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땅입니다.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서 땅이 다 갈아엎어집니다. 저탕류에 의해서 차고차고 지층이 쌓이고요. 이 지층이 이제 이렇게 높낮이가 생기면서 물이 물러갑니다. 물이 물러가면서 땅을 다 깎은 뒤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땅은 다 노아의 홍수 때 1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1년 만에. 몇 천만 년 아닙니다. 1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혹시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한 2분 정도만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린이들 없어요? 엄청 많을 것 같았는데.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네,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요거에 이제 현재 우리 세계 지도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바다로 덮여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걷어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습니다. 네, 뭔가 땅 곳곳에 난 상처 같지 않나요? 상처. 네, 저는 이거 보니까 좀 하나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 생각이 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텐데, 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네, 지구가 46억 년 맞습니까? 아니에요. 네, 창조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6,000년 정도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젊은 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공교육을 아무 생각 없이 쭉 받으면요 누구나 진화론주의자가 된다고 해요. 네, 진화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딱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흔적은 보지 못하고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믿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눈을 뜨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창조가 믿어지고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